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 국가의 부도 상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우게 해야 한다는 측과 알리면 혼란만 있다고 말하는 측이 대립하죠. 결국 괜찮다 쉬쉬하던 정부의 말만 믿고 어음을 돌리고 대출을 받던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KB 국민은행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동안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파업 참가율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몰라 거점 점포 운영 등을 미리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전화가 있죠. 카드 만들어라, 대출 받아라. 이런 전화는 그렇게 부지런히 하면서 이런 중요한 소식은 쉬쉬하고 안전하는 거 보면 좀 그렇죠? YTN 라디오에서 중요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YTN 라디오 채널에 들어가시면 제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시작했거든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2019년 1월 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7년 대한민국 게임 백서에는 2016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10조 8,945억 원으로 소개됐습니다. 게임업계에서 가장 큰 손 넥슨이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넥슨의 매각 대금이 앞서 말씀드린 국내 게임 시장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넥슨 매각은 게임업계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 텐센트가 넥슨의 유력 인수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게임학회 회장이자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미국이시죠? 예. 네, 몇 시입니까 거기는? 현재 밤 지금 10시 13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밤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맡으면 게임을 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회장을 게임으로 뽑는 건 아니고요. 네. 게임을 좋아하긴 하죠. 아, 게임을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게임을 별로 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트라이더인데요. 제가 할 정도면 뭐 온 국민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카트라이더를 만든 곳이 넥슨이죠. 예. 네, 게임업계에서 이 넥슨이 차지하는 위치, 의미 이런 기본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현재 넥슨은 뭐 카트라이더로 대표되는 뭐 우리나라 뭐 국민 게임들, 네. 메이플스라든지 이런 게임들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현재 매출액 대비로 국내 게임 업체 중 1위입니다. 아, 1위고요. 예,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1995년에 한국의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으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네. 그 바람의 나라를 개발해서 서비스했던 회사가 바로 넥슨입니다. 이 넥슨이 회사를 팔려고 한다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러운데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좀 꾸준히 나왔습니까? 아니요. 꾸준히 나온 건 아닙니다. 아, 갑작스러웠습니까? 산업계에서도 이 이야기를 갑자기 이야기가 터져 나와가지고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가장 크게는 현재 이제 넥슨이 이제 두 가지는 국내 상황과 해외 상황을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국내 상황에서는 이제 넥슨이 최근에 특히 모바일 게임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게임 자체가 좀 최근에 성공작이 별로 없다는 그런 꿈이 좀 있습니다. 네. 성장 동력이 지금 없는 거죠. 그게 게임업계의 규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규제하고 직접적 관련은 뭐 이제 조금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규제 하에서도 결국에는 게임 산업은 양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제 이슈가 나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작년에 이제 한번 게임업계가 크게 홍역을 치렀던 게 이제 질병 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질병 코드라는 것은 게임을
질병 물질, 즉 마약이라든지 술, 담배하고 똑같은 질병 물질로 분류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병 코드를 지정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게임계가 굉장히 강력히 반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게임 개발사들이나 게임사들이나 게임 개발자들의 사기에 엄청난 데미지를 줬던 충격 사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셧다운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매출에 대한 어떤 상한선 설정 등등에서 사실 한국의 게임 산업계가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많은 어떤 규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동력을 잃었다라고 꼽아주셨어요. 거기에는 물론 산업 자체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플러스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했다라고 꼽아주셨고요. 또 하나 아까 해외 시장에서의 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넥슨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텐센트가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이제 텐센트가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로열티로 해마다 1조 가까운 돈이 이제 넥슨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제 그 1조 가까운 돈이 죽으는데 중국 현재 내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게임에 대해서 규제 정책으로 지금 전환했는데 규제 정책의 최대의 어떤 타겟, 최대의 피해자가 지금 텐센트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네. 현재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통해서 들어오는 한 1조 원 정도의 로열티가 향후에도 계속 들어올지가 갑자기 불투명하게 된 거죠. 아, 중국 내에 게임 규제 움직임이 보이면서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넥슨 매출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네. 1조 원 정도가 그 로열티거든요. 꽤 크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40%, 45% 이 정도 차지할 것 정도니까, 만약에 이 1조 원의 로열티가 못 들어오게 되는, 즉, 네. 수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넥슨의 어떤 그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도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이런 그렇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중국 내의 의존도 그런데 중국 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겼고 그것이 지금 넥슨을 팔려고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요. 이 김정주 대표가 내놓은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평가됩니까? 현재 10조로 보고 있습니다. 10조요. 꽤 큰 돈인데 국내 게임 회사에서는 이 넥슨을 팔 수 있는 규모의 회사가 없습니까? 국내에서는 그 정도 규모의 딜을 아마 인수를 할 만한 기업이 없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까 중국 자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중국 텐센트 기업의 의존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이 알토란 같은 회사가 어쨌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가 지금 울망에 오르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텐센트라는 회사가 지금 넥슨을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텐센트를 키운 건 한국의 게임입니다. 네. 한국에 아까 나왔던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하고 그다음에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거기 크로스파이어라는 슈팅 게임이 있는데요. 네. 두 개의 게임이 오늘날의 텐센트를 키워낸 바로 그 공로자들입니다. 한국 게임 두 개. 네네. 그 이제 힘을 가지고 텐센트가 아주 무섭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텐센트는 전 세계, 즉 글로벌 레벨에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게임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한 50조 정도 회사. 50조요? 예. 네. 그리고 게임 사업만 해서는 한 20조 정도 됩니다. 네. 그 텐센트라는 기업이 중국 게임 기업이고 엄청난 그 경제력과 게임 내 위상이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디즈니나 사모펀드가 넥슨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 이것도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저는 디즈니가 2008년도에 한번 넥슨을 인수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텐센트가 중국 정부의 지금 그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라는 돈을 직접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를 구성해가지고 네. 텐센트가 살짝 이제 발을 걸친다든지 뒤에서 한번 조종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변형적인 모델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디즈니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청취자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넥슨의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그 염려도 해주셨고 또 한 그 불안한 부분들이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이 넥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요. 이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그 인수 M&A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소문이 퍼지면 주가가 이제 폭등합니다. 네. 폭등하는데 이제 그 M&A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좀 냉정하게 되죠. 다시 주가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요. 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넥슨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훼손이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가 훼손될 수 있는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크게 우리 일단 중국 기업이 인수하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중국 기업이 인수를 한다면 주가에는 호재입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초기에는 호재로 아마 투자자들은 초기에는 호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제 텐센트가 결국에는 인수자들의 뜻에 맞춰가지고 의도에 맞춰서 넥슨을 요리하는 그러니까 재편성하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같은 넥슨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텐센트가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겠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잘라내거나 네. 중단시키거나 투자로 회수하거나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넥슨에 있어서 개발팀들이 많이 이제 존재하고 개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텐센트가 봐가지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다 정리해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관여되어 있던 개발 중이던 개발자들도 네.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용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좀 존재합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에서 그 게임 노조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게임 개발하는 그 개발자들의 피땀 눈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넥슨 매각을 계기로 이런 인재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이제 지금 이 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최근에서 이런 기술 유출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정부가 최근에 기술 유출 관련해서 인수합병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국게임학회 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게임사들이 한국의 게임 개발력이 지난 한 15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국 게임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회사들이 인수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이제 정부의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중요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게임이 결국에는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산업들을 정부가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게임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어디 방금 이제 나온 어떤 인수합병 어떤 규제에 대한 세밀한 심사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조금 더 어떤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위의 어떤 규제 정책들, 특히 이제 외국 자본이 한국의 어떤 게임 회사들을 마음대로 M&A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검토할 어떤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정부가 첨단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꾸기로 했고, 또 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고 신고 포상금은 현행 1억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게임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예. 게임 산업에만 조금 특수하게 제도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조금 해야 하는 뭐 제도, 배려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산업이 워낙 특수하니까요.
결국에는 게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개발자들의 창의성입니다. 그렇죠. 네. 예. 예를 들어서 게임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키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병역 특례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대폭 축소가 되고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거든요. 아, 병역 문제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병역제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게임 산업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투자 이슈입니다. 투자 이슈. 지금 게임 산업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중소개발사들이 거의 지금 구사 직전에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부도가 지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이런 넥슨 같은 대기업들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소개발사들을 넥슨처럼 키워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아쉬웠던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특히 그렇습니다만 정말 게임 산업을 악으로 보고 규제 정책을 펴왔던 게 지금까지 최근 몇 년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불합리하고 잘못된 규제 정책은 하루빨리 철폐되는 게 지금 오늘날의 넥슨과 같은 비극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임 산업을 악으로 여기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 또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우대, 병역제도 같은요. 또 하나는 투자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또 출장 가셨는데 저희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게임학회 회장이자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였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는데 실시간 채팅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제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언우님. 미인이네요. 궁금했는데. 제가 이거 계속 소개하는 이유가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라고요. 지금 유튜브 YTN 라디오 구독 꼭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제 얼굴과 함께 저희 스튜디오 보실 수 있고요. 2부에 또 최진영 변호사가 출연해요. 최진영 변호사님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고돌김님 차분한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문기철님 살아있는 방송입니다. 오승찬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남기셨는데 네, 당황했습니다. 오늘 전화가 2번이나 끊어졌네요. 그런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유튜브로 채팅란으로 저희 같이 대화 나누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로 또 실시간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